그래서 이제 9장입니다. 그래서 기계는 언제 의식이 있는가? 그래서 이 기계 의식에 대한 질문인데, 요킨스는 이거를 이제 혼란스럽게 다뤄주기 쉽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의식이라는 말을 다르게 쓰기 때문인데, 이 사람은 깨어있는 상태를 의식이라고 하거나, 어떤 사람은 이 주관적 경험을 의식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능력을 의식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이제 의식이라는 거를 먼저 이렇게 정의를 하기가 힘들고, 호킨스는 이제 의식을 신비로운 것으로만 보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그는 의식의 많은 부분이 뇌의 세계의 모델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의식을 한다는 게 내가 그 대상을 현재 모델 안에서 안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책상 위에 컵을 의식을 한다는 건 내가 컵의 존재, 나와의 관계를 이제 현재 세계 모델 안에 올려놓고 있다는 의미로서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도 이런 방식으로 세계 모델을 만들고 이 자기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도 의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호킨스는 단순히 사람이 하는 말을 흉내내는 기계를 의식이 있는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거는 이 기계가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고요, 감각 변화를 모델링 할 수 있는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과 지능을 구분을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시스템이 똑똑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 반드시 인간 같은 의식을 가진 게 아니라, 이 의식의 일부 기능,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능력이 기계적으로는 구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기계가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이제 뭔가 이렇게 딱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렵고, 어떤 의미의 의식을 말하는지부터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호킨스는 이제 기계의식이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그것이 곧 인간과 같은 감정이나 고통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세계 모델을 가지고 자신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면 이 기능적 의미의 의식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근데 인간의 의식에서 이 오래된 내가 또 차지를 하는 게 욕망이나 생존 본능도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가 그런 기반까지 가질 필요는 없어서, 이런 점에서 의식을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하고 그걸 기계에게 적용을 시키느냐, 그러한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기계지능의 미래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하는지를 다루면서 호킨스는 현재 AI 발전이 인상적이긴 하지만 이 인간 지능의 원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와 계산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 신피질의 원리를 참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호킨스가 강조하는 미래의 기계지능은 이 센서와 움직임을 통해 세계를 학습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몸을 가지고 환경 속에서 움직이고 손을 뻗고 물체를 잡고 위치를 바꾸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세계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모델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호킨스는 기계도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해야 더 유연하고 강한 지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중요성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텍스트만 학습하는 AI보다는 이제 세계에서 움직이고 감각을 얻는 로봇이 더 인간식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로봇이 인간처럼 생겨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감각과 움직임을 통해서 세계의 구조를 학습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근데 또 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또 욕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이 위험한 행동은 종종 오래된 뇌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신피질 자체는 세계를 모델링하는 기관에 가까워서 기계 지능을 만들 때는 이 모델링 능력은 가져오되 이 욕망까지는 그대로 복제할 필요 없다. 그거는 인간이 주면은 되는 거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컴퓨터가 확실히 우리 인간보다 어떤 거를 처리하는 속도가 빠른데, 그러한 속도가 만약에 100만 배 빠르다면은 실제 이렇게 발전 속도 100만 배 빨라질 수 있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여기서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 로봇이 실제 세계에서 움직이고 감각을 얻으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공간과 엮이게 되고,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개발을 할 때 분명히 물리적인 공간에서 사용돼야 되는 시간들과 재료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제 AI의 현재 AI가 그만한 지능을 가지고 그만한 속도를 낼 수 없다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1장에서는 이 기계지능의 실존적 위험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11장에서는 이제 기계지능의 실존적 위험 해가지고 이 AI가 인류에게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 보는 의식을 가진 AI가 인간을 미워해서 공격한다라는 공포와는 조금 말이 다르고, 이 AI 위험을 의식이나 감정에서 찾기보다는 이 목표 설정과 통제 실패, 인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킨스는 이제 지능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 신피질의 지능은 기본적으로 세계를 모델링하고 예측을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위험이 지능이 어떤 목표와 결합하느냐에 대해서 생긴다. 그래서 오래된 뇌에서 나온 욕망과 충동이 인간은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거에 높은 지능이 결합을 하면서 큰 위험이 생길 수 있다. 근데 AI는 이러한 그러니까 오래된 뇌에서 나온 욕망과 충동이 그러니까 잘못된 목표나 통제되지 않는 행동 능력과 결합을 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데, 사실 우선은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은 우리가 그러한 욕망과 충동을 지정을 해줄까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아니면 물리적 세계에 AI가 영향을 미칠 수 있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화면 속에서 답변을 생성을 하는 것보다 이 금융 시스템을 조작을 하거나 무기를 통제하거나 이러한 AI가 있어야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다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SF 영화에서의 그런 위험한 점은 사실 아직은 미연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무조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의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제와 동기, 지능 면에서 우리가 이 위험을 예상을 해봐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복제는 자기 복제 능력이 있는 것,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그러한 것들은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이 기계가 자기 복제 능력이나 자기 복제 욕구를 갖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동기 면에서도 이 동기가 있어야 우리가 이 AI나 기계가 이 복제나 진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동기 면에서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지능 같은 면에서는 이 지능기가 스스로 자기 복제를 시작하거나 추동 동기를 발달시키는 일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해서 지능기기에 집어넣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킨스는 AI를 무조건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기계와 의식을 갖는다고 해서 바로 위험한 게 아니라 그 기계가 인간처럼 고통을 느끼거나 욕망을 가져서 위험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AI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권한을 가지며 인간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러한 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부에서는 인간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우선은 이 잘못된 틀린
틀린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인간의 뇌가 세계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똑똑할 수는 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잘못된 믿음도 강하게 가질 수 있다. 잘못된 신념도 강하게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뇌는 감각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존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모델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현실을 왜곡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해가지고 호킨스는 단순히 인간이 사실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잘못된 모델을 사실처럼 믿는 존재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음모론 같은 이 정보 부족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이 자신이 가진 세계 모델에 맞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정보는 거부를 해서 이러한 점에서도 예측도 그와 관련된 지능에 관련되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뇌는 일관된 모델을 유지하려고 해서 기존 믿음과 충돌하는 정보는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에 이 틀린 신념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에 여기서는 이 인간 지능이 약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세계의 모델을 만드는 능력은 인간의 강점이지만 이러한 모델이 틀렸을 때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중요성을 또 이 맥락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 과학이 인간의 뇌가 쉽게 빠지는 잘못된 믿음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방법이다. 그래서 개인의 직관이나 권위에 의존을 하는 대신 이 과학을 통해서 모델을 계속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